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인데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97페이지 환지 방식. 이 지난 시간에는 수용 방식 배웠죠. 네,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왜 안 될까요? 네. 과목을 예? 저는 기계치라 뭐 건들고 못하면 안 돼. 안 나오는데? 건전지가 없네? 예? 제 잘못이에요? 그러구나. 자, 297페이지.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 사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환지 방식은, 환지가 뭐였어요? 바꿀 한자, 땅지자, 토지 교환해주는 방식이자.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보다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우리 교재 297페이지 보면 그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용어가 좀 많이 나오니까 개념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개발구역입니다. 자, 개발구역에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겠죠? 자, A가 땅을 가지고 있고 A가 4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B가 3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는 5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D는 1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도 1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E1도 있고 E2도 있고 E3도 있어요. 토지를 크게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시설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이뿐이 땅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무슨 방식으로 만드냐면 환지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택지 개발하는 것은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다 똑같은데 사업을 하는데 그 토지 수익권을 누가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 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지 방식은 여러분들이 토지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신 시행자가 LH가 시행자다 그러면 이렇게 택지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성된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를 교환해 주는데 근데 환지 방식은 새로 땅을 만드니까 여기에는 도로도 새로 깔아줘야 될 것이고 또 뭐 학교 부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청사 부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땅들에 거기에 대한.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여기 있는 토지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 설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LH가 공짜로 사업하고 나눠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LH가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땅도 가져가는데 그런 땅들을 여러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자, 그것을 우리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토지 부담률은 누가 정하냐면 시행자가 정해요. 시행자가 정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부담률, 일명 담보율을 시행자가 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뒤로 한번 살짝 넘겨볼까요? 교재 299페이지에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이 나오죠. 나옵니까? 거기 보면 시행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지 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이하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 그랬죠? 시행자가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율, 이걸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얘 시행자가 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LH가 시행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나와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감보율은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권자, 우리 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 있었죠? 지정권자가 인정한다면 부담률을 몇 %까지 할 수도 있다고요. 60%. 그리고 이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60을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다. 부담률을 60을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안 하겠죠? 예, 근데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을 좀 살짝 이해해 보시고. 그러면 시행자가 토지 부담률 정할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부담률을 여기 50%를 정했다고 가정하고요. 50%. 자, 그리고 또 과소토지 기준, 교환할 때 과소토지 기준도 정해요. 자, 이 과소토지 기준도 누가 정하냐면 시행자가 정하는데, 예,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은 200제곱미터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환지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 땅 대신 새 땅을 나눠주는데 나중에 택지개발 사업 하기 전에 미리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 사업 끝나면 약속한 대로 교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교환해준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끝나면 A한테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여기 B한테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C한테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D한테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정하는 이 교환해주는 계획을 우리 교환해주는 행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환지처분이라고 그래요. 환지처분. 교환해주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택지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주겠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환지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 환지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시행자는 반드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사업하기 전에.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감보율이 50%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A가 종전 토지 면적이 4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보율 50대면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이 얼마예요? 200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이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 A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 200이죠? 자, A한테 A 땅 조성해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200제곱미터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 건가요? 원래 감보율이 50% 적용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면적 200인데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 200인데 실제 환지 받는 면적도 200이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 거죠? 자, 이런 환지를 우리는 무슨 환지라고 하냐면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환지. 적응환지라는 말은 교환하면서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환지다. 이런 얘기죠.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교환하면서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그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저로 정산하는 게 청산인데 원래는 환지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적응환지. 그럼 여기는 적응환지. 그런데 B를 보니까 B가 종전 토지 면적이 300이잖아요. 300이면 감보일 때면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이 얼마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이 50 적용했으니까 150이죠? 근데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 B한테는 플러스 50을 더 얹어주겠대. 그럼 원래 150 받아야 되는데 50 더 얹어주면 200을 받는 거죠?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감보일 중에서 150을 받아야 되는데 200을 받은 거잖아요. 50만큼 더 받은 거죠. 이런 환지를 우리는 무슨 환지라고 하냐면 증환지다 그래요. 더 받았다. 그래서 무슨 환지를 한다고요? 증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C를 보니까 면적이 좀 크네. 다른 토지에 비해서. 자, 그럼 감보일 때면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이 얼마예요? 250이죠. 원래 250 받아야 되잖아요. 환지 받을 때. 그런데 시행자가 C한테 50을 줄여서요. 200만 주겠대요. 200. 그러면 C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만큼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덜 받았죠?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받았잖아요. 자, 이런 환지를 무슨 환지로 할까? 감환지. 그래서 용어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증환지, 감환지. 그러면 교환하면서
이런 과부족분이 발생했죠. 이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게 뭐라고요? 청산이다. 그러면 여기는 청산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B의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200을 150 받아야 되는데 50을 더 받은 거잖아요.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시행자는 땅을 준 만큼 돈을 받아야겠죠? 자, 이럴 때는 무슨 단어가 나오겠어요? 청산금을 징수한다라고 표현하겠죠. 돈을 받는다, 준 만큼 받을 거 아니에요. 청산금 징수. 그러면 자, 이 C의 입장에서는 원래 250 받아야 되는데 지금 50 덜 받아서 20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땅을 덜 준 만큼 시행자가 돈으로 줘야겠죠. 이때는 뭐 한다고요? 청산금을, 땅을 덜 준 만큼 청산금을 뭐 한다? 돈을 준다. 교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건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청산금은 언제 할까요? 환지 처분 전에 사전에 청산을 해줄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환지 처분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청산을 할까요? 언제? 나중에 다 끝나고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기 전에 돈 계산해요? 아니면 밥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해요? 아, 먹기 전에 해요? 요즘 뭐 먹었는지 선택하고 먹고 나서 계산하잖아요. 청산도 원래는 끝난 다음에 사후에 청산을 하는 겁니다. 사후에 청산을 할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 환지 절차에서는 청산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긴 증한지, 감한지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면 D는 종전 토지. 2가 D도 100이고 F도 100인데 보세요. 이 D가 이럴 수 있죠. D가 저 조그만 토지인데 이거 간보를 떼면 50밖에 안 받으니까 차라리 저 땅 안 받고 돈으로 받아갈랍니다. 이럴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요.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환지 부지정. 뒤에는 환지 부지정.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죠. 또 F가 100제곱미터면 간보를 떼면 받을 수 있는 권리면적이 50이죠. 그래서 시행자가 이럴 수도 있어. 시행자가 야 F야 네 땅 지금 50밖에 줄 게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돈 받아 나가라라고 직구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또는 신청해서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지만 또 과소토지로 예상되는 땅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직권에 의해서 부지정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부지정은 좀 이따 이런 신청, 직권에 의한 부지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걸 뭘 한다고요? 부지정.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땅을 안 받는 거잖아요. 원래 땅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땅을 안 받으니까 이때는 돈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여기서는 청산금을 뭐 하겠어요? 돈으로 받는다. 시행자가 돈을 줘야겠죠? 청산금을 교부한다. 준다는 말이에요. 청산금을 교부한 땅을 안 줬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청산은 제가 사전 청산이라고 했어요. 사후 청산이라고 했어요. 사후. 원래 사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부지정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E, F까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D와 F 이렇게 부지정한다. 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것. 자, 이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런 새로 조성된 토지로 주는 환지, 토지로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환지를 우리는 무슨 환지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환지를 토지로 지금 다 줬잖아요. 이런 환지를 평면환지라 그래요. 무슨 환지를 한다고요? 평면환지, 토지로 조성된 토지로 교환해주는 환지를 평면환지다 그래요. 그런데 자, 건물 지어서 시행자가 건물을 지어서 자, 이게 뭐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지어서 201호, 301호 구분 소유권 인정해주고 그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즉 건물로 지어서 분양 환지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즉 건축물의 일부와 그리고 그 토지에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의 환지도 가능할까요? 이런 환지를 우리는 무슨 환지라고 하냐면 평면 환지의 반대 개념으로 건물로 권리를 이전시켜준다. 그래서 입체 환지라는 거예요. 무슨 환지를 한다고요? 입체 환지. 시행자가 사업상 필요하면 입체 환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신청을 한다면
예, 환지 받을 땅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평면 환지 받을 거예요? 아니면 입체 환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받겠어요? 네? 평면 환지? 저는 입체 환지 받고 싶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역세권에 상가 지어진다 그러면 상가 지분권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상가 지어서 나중에 상가 건물 올라갈 텐데 지분권의 비율도 엄청 올라갈 것이고 또 현대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권 준다 그러면 이 분양권 받는 게 좋잖아요. 일반 분양보다 훨씬 싸게 받을 텐데. 그러니까 훨씬 그래서 요즘은 입체 환지가 하나의 투자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예,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입체 환지라는 개념도 이해합니다. 입체 환지가 뭐라고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환지를 무슨 환지? 입체 환지. 그럼 입체 환지는 시행자가 사업상 필요하면 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이 토지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해요.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 같으면 신청을 많이 하겠죠. 근데 예, 많이 하니까 짜투리 땅 가지고 여기 입주하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청도 제한하고 그래요. 근데 전제 조건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시행자가 입주한지를 하고자 할 때 뭐 토지 수요자, 건축자 동의를 얻어라 이건 아니에요.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입주한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토지 부담률 여기가 50% 적용했으니까 땅이 얼만큼 남는 거예요. 반은 토지 수요자한테 주고 나머지 50% 땅은 남겨두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남겨둔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류지라 그래요. 남겨둔 땅을 뭘 한다고요? 보류지. 그러면 남겨두겠다. 이거 나중에 끝나면 이거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겨둬요? 공공시설 부지로 빠지는 거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살 것이니까 뭐 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학교 용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청사 부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두는 땅 중에서 나중에 시행자가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땅이 있어요. 그 남겨두는 땅 중에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 LH가 공짜로 사업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 공사 비용을 충당해서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을 채비지라 그래요. 비용을 충당하는 토지다. 그래서 채비지라 그래요. 채비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환지계획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다 택지 개발이 끝나면 공사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거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런 땅들은 내가 끝나면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면 환지 계획이다. 이게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한번 볼게요. 297페이지에 환지 계획의 내용. 시행자는 개발사업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무조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은 미리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지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내용 환지 설계 나왔죠? 자, 근데 설계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면적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면적식으로. 네, 설계는 면적식도 있고 평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면적식이 뭐고 평가식이 뭔지는 그때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요. 자, 환지의 내용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환지 설계.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지별 환지 명세. 이미 이야기했네. A한테, B한테, C한테 토지 이렇게 주겠다라고 필지별 환지 명세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조심하셔야 돼. 세 번째 것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근데 시험에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오른쪽처럼 청산금,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시험이 돼요. 청산금은 환지계획에서 정해요, 안 해요? 청산금은 나중에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하는 것이지 청산금을 환지계획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지계획에서는 이런 청산할 대상 토지, 자 여기가 청산할 대상 토지가 뭐뭐 있어요? B, C, D, F 이거 다 청산할 대상 토지잖아요. 이 청산할 대상 토지를 명세한다는 얘기예요. 명세하지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결정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오른쪽 날개 환지계획 내용이 아닌가 환지 예정지하고 청산금은 아니라는 표시가 있죠.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건 환지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여기 보니까 아까 남겨둔 땅들 보류지 정했죠. 명세했고 또 채비지 정했죠. 예, 채비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리고 또 입체 환지를 계획할 때는 이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도 환지 계획에 포함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지 계획의 내용이다. 그래서 환지 계획 내용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딱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나왔어요. 자, 환지를 할 때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원칙은 밑에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원칙은 위지면 토수리안 해서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적응 환지가 원칙이고 그리고 또 토지로 주는 게 원칙이겠죠. 적응 환지, 평면 환지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환지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우리가 기준 나오면 국정했는데, 그죠? 여기는 부령이 뭐예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이 환지계획의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 가끔씩 나오니까 이 개발법에서 이 환지 방식 쪽이 좀 어려워요. 뒤로 넘겨보시면, 거기 환지계획의 기준, 그래서 규칙 나왔죠? 그 박스에, 그죠? 이게 이제 시행규칙에 있는 부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요 부령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공부 좀 많이 되면 볼 거예요. 지금은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299페이지에도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은 이해하셔야겠죠. 헌 땅 대신 새 땅 받아가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공짜로 받아가는 거 아니고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을 다 부담해야 된다. 그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뭘 한다고요? 토지 부담률. 다른 말로는 감보율이라고 한다. 자, 그 정도 개념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299페이지 토지 부담률 개념 한번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부담률의 한도도 봤고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자, 이제는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의 특례를 보세요. 자, 원래 아까 환지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또 토지를 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 환지계획 작성할 때 보니까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있었죠. 증환지, 감환지, 부지정 다 청산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평면환지 반대 개념으로 뭐가 있었어요? 입체환지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 기준의 특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지 부지정이 있어요. 환지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환지 부지정. 근데 환지 부지정은 여기처럼 여기에 있는 D가 신청에 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조심할 것은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해서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또는 토지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자가 부지정하는데 이 부지정할 대상 토지에 갑이라는 임차권자가 있었어요. 실제 이 종전 토지를 이 갑이 이 D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3년 임대계약 체결해서 사용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동의 또는 신청한 이 토지 환지 부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시행자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부지정한다는 말은 용익권도 같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한 부지정할 때는 당해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얻어라. 동의 얻어라 이 말은 임차권자 등이 부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시 바랍니다. 이 부분 동의 또는 신청에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라.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동의, 부지정. 자, 또 1번 신청 또는 동의한 부지정 나왔죠?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말 나오죠? 그게 보시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과소토지에 대한 부지정 나왔죠? 자, 여기입니다. F. 시행자가 그럴 수 있어요. 과소토지로 예상되는 땅,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예상되는 땅은 직권에 의해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권에 의한 부지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과소토지에 대한 부지정. 과소토지로 예상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과소토지인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의 적정을 위해서 아까 뭐 했어요? 눌려서 줄 수도 있었죠? 증할 수도 있었고 또 너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이 면적이 큰 토지, 이 면적이 큰 토지는 어떻게 해요? 면적이 큰 토지는 줄여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면적이 큰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여기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또 면적을 늘려서 해줄 수도 있지만 면적이 넓은 토지는 감안제할 수도 있지만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겠죠. 올해 32회 때 그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 맨 밑에 300페이지 맨 밑에 기출 왼쪽 날개 기출 봐봐요. 기출 32회 기출 보이시죠? 왼쪽 날개. 날개가 어딘지 알죠? 네, 왼쪽 날개. 맨 밑에 보니까 기출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감안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렇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올해 32회 때 여기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부지정에 대한 내용, 동의 또는 신청에 대한 부지정, 직권에 대한 부지정 보시고 그 다음에 또 2번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그랬죠? 면적의 적정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면적을 늘려서 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증한지, 감한지. 근데 증은 되고 감은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증감할 수 있다. 개념 정리 안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는 좋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원래는 환지의 원칙은 이 토지를 교환해 줄 때는 이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환지의 원칙은 그 자리에다 환지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토지가 교환 분합되고 보류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자리에다 주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 주변이나 그 자리에 원칙으로 하지만 그 주변에다 주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A가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시행자가 A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중에 환지기 청할 때 나중에 시행자는 야, 너 A 나중에 사업 끝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땅 이거 가져가. 이렇게 환지를 정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런 환지를 뭐라고 원하냐면 비환지라 그래요. 비환지. 비환지라는 말은 환지가 아니다가 아니라 날 비자 비행기 비자 쓰는 날아가는 환지라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환지 계획에서는 원칙은 비환지는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위치 고려하지 않고 환지해 줄 수 있다는 거. 면적도 아까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이것도 토지 부담을 적용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환지도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왜? 공공시설 용지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질문만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번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은번은 다음 과정에 보고 4번에 보니까 보류지, 채비지 등이란 단어 나오죠? 기업번에 보류지 나왔어요. 시행자는 개발사의 필요한 경비 충당이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뭘 한다고요? 보류지. 그런데 그 보류지 중에서 뭐 해요? 예,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경비에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채비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남겨둔 보류지 중에 하나죠. 그죠? 예.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거니까 이제 환지 정할 때 이렇게 채비지를 정할 거예요. 정할 때 채비지를 지정할 때 한 곳에 LH가 시행자인데 한 곳에 집단으로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부분 채비지를 지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H가 채비지 정할 때 한 곳에 집단으로 할까요? 아니면 부분 지정해야 될까요? 집단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 발생하겠죠. 자, 여기가 상업용지로 이용될 땅인데
이 땅을 LH가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LH만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만 엄청난 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기대이익,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채비제는 원래 이렇게 부분 지정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예외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밑에 니은번에 채비제 집단 지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시정군수구청장은 여기 있네. 시정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필요하다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뭐 어떤 경우는요. 공동주택 건설 촉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자에게 채비지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지정하는 목적은 공동주택 건설 촉진이 필요하다면 채비지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런 지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체환지 개념. 아까 입체환지가 뭐라고 했어요? 개념만 정리합니다. 입체환지란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입체환지다. 근데 이 시행자가 입체환지 사업성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건물 건축 소유자, 토지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입체환지는 사업성 필요하면 하는데 여기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1번 입체환지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오른쪽 날개 보니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근데 신청하는 사람 많겠죠. 그래서 밑에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볼 거고요. 지금은 입체환지가 뭔지 이런 개념 정리만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체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요? 자, 입체환지 보시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5번에 보시면 조성토지 가격평가가 있어요. 자, 요 조성토지 가격평가. 여러분, 우리 수용방식에서, 지난주에 수용방식에서, 이 수용방식에서 조성된 토지 가격평가는 누가 했어요? 수용방식에서는 이 땅이 얼마다, 이 땅이 얼마다, 그러니까 다 가격이 평가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용방식에서는 누가 했어요? 시행자가 지 땅 자기가 자기 가격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이 매겨지면 그를 근거로 해서 경쟁 입찰을 하든 추첨을 하든 시계약을 하든 했잖아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이에요. 조성된 토지 가격평가는. 그런데 환지 방식은 이 조성된 토지 가격 결정을 누가 하냐면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얼마다 이 땅 가격이 얼마다라는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그런데 시행자가 아무리 자기가 자기 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만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시행자는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한다. 원래 수용 방식은 이걸로 끝나버렸잖아요.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가. 그런데 환지 방식은 감정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서 누가? 시행자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조성된 가격 토지평가하고 환지 방식의 가격 평가가 기준이 다르죠? 그러면 시험에 이제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수용 방식에는 없는데 환지 방식에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온 것도 있는데 토지평가협에는 수용 방식에서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수용 방식에서는 그냥 감정평가로 끝나버리니까 토지평가협의라는 게 구성이 될 필요가 없죠. 근데 환지 방식은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서 시행자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되니까 환지 방식에서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격 결정을 위해서 토지평가협의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나왔습니까? 네, 거기를 쭉 한 번만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이 환지계획 작성 절차, 밑에 환지계획인가? 여기도 꼭 체크합니다. 자, 여러분, 행정청인 시행자는요. LH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 아니죠. 행정청은 국가지자체가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렇게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이 작성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성 자체로.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LH는 행정청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인가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환직이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직액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인가를 받느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아니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받아요? 만약에 김포에서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했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했어요.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우리 개발법. 지정권자한테 받았잖아요. 김포시에서 이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김포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해 주잖아요. 지정권자한테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또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실시 인가 받을 때 누구한테 사업계획을 인가 받았어요? 그것도 지정권자한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합이 환지계획 작성해서 환지계획 실시 인가 받고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아니라 김포시장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누구냐? 그러면 지정권자인데 여기만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환지계획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도 지정권자, 실시 인가도 지정권자. 이거 끝나면 이 택지 개발에 대한 준공검사도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 인가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경기도지사한테 받는 게 아니라 김포시장한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심하세요. 특도 제주도야 뭐 시군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덤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체크하시고. 그러면 인가받은 이런 환지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변경은 똑같은 행위니까 다시 인가를 받아야겠죠? 다만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제 경미한 변경이 나옵니다. 그것도 31일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지 말고 다음에 볼게요. 우리 공법이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워요? 이 경미가 어려워. 경미가. 저는 그래서 경미가 싫어요. 경미가. 공법은 뭐 하면 경미 나오거든요. 경미는 이 인가받지 않아도 되고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신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미한 규정들은 예외 규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운다는 게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참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할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지계획 인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예,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야 인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환지계획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 환지계획 이 정도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305페이지 환지 예정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이 LH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소유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행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소유자 가지고 있어요. 시행자 가지고 있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 자, 이 LH가 땅 사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대신 LH는 다 공사하면 끝나면 요거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채비지. 여러분은 여전히 소유권이 살아있는데 문제는 공사가 진행된 동안 현실적으로 사용수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공사를 다 끝내면 요거에 대한 다 끝내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을 건데 일정 부분은 공사가 다 완료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건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하기 위해서 우리 환지계획에서 정해줬잖아요. 나중에 이 지역에 택지 개발되면 A는 종전 토지 가려면 이거 받겠다라고 환지 정해줬죠. 그러면 예, 마치 공사가 다 완료되기 전이라도 환지 처분이 있는 것처럼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환지 예정지 제도예요. 이게 환지 처분이 있는 것처럼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제도. 그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환지.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지 예정지는 누가 지정합니까? 누가 지정해줘요? 시행자가 지정해줘. 자, A야, 이거 네가 앞으로 나중에 끝나면 받을 땅인데 이거 미리 가서 여기 밑에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여기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조건을 냈으니까 미리 가서 사용수익해라라고 환지 예정지를 딱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지 받을 땅
미리가 사용수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시행자. 그런데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반드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게 공사기간이 단기간다면 굳이 환지 받을 땅 미리가 사용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개발구역안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정하는데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다라는 얘기죠. 임의적 절차다.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환지 예정지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수익권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가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옮겨주는 거예요. 종전 토지의 예정지로 사용수익권 옮겨주는 거예요. 용익권 옮겨주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전 토지에 이 종전 토지에 을이라는 임차권자 등이 있었대. A가 A 땅을 을이 3년 계약에서 사용수익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예정지는 사용수익권을 옮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예정지도 거기다 아울러 임차권자의 권리도 지정해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 사용수익자가 있었으면 정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용익권자가 없으면 누가 사용수익하고? A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경우 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용익권이 있으면 용익권자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왜? 사용시권 옮겨준 것이니까. 이해됐죠? 환지 예정지는 사용시권 이전시켜준 것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입당될 거니까 미리 사용시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를 보세요. 자, 밑에 뒤로 넘겨봐요. 여러분, 환지 예정지는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예, 시행자가 지정하는데 시행자가 지정했어. 오늘이 몇 일이에요? 15일인가요? 2021년 12월 15일부터 환지 예정지에 효력 발생합니다라고 지정 효력 발생을 정해줬으면 2015일 날 가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사용수익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환지 예정지는 언제까지만 존재하냐면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을 정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만 예정지가 존재하냐면 여기서 공사가 다 시행자가 이제 여기 다 공사를 다 끝냈어. 다 끝나면 중공검사 받겠죠. 시행자 중공검사 받겠죠. 받고 나서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공고해요. 그러면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요. 이 시행자의 공고 다음날부터 수익권을 취득해버려요. 시행자가 중공검사 받고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공고 다음날 법률의 규정에서 여러분 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공고 다음날은 내 것이 되니까 시행자의 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내게 되니까 환지 예정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땅이잖아요. 이거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공고 다음날은 내 거니까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하면 다음날은 법률의 기준 내 거니까 환지 예정지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맨 위에 306페이지 맨 위에 나옵니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있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예정지를 정전과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환지 예정지 그러면 요거예요. 사용수익권이 이전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정이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사용수익권이 옮겨진다. 사용수익권.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할 것은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 그죠? 아직은 누군가의 땅이지 내 땅은 아니잖아요. 저는 언제 내 땅이지? 시행자가 환지 좀 공고를 하면 다음날 내 땅이지만 그 전까지는 내 땅이 아니에요.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가 사용수익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부여해 준 것이 수익권 이전시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A는 이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땅이 아닌데. 그죠? 내 땅이 아닌데 처분할 수 없잖아요. 종전 토지는 처분할 수 있죠.
현재 매입한 사람이 그냥 이 예정지를 사용시하면 되니까. 그러나 예정지는 수익권 이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사용식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수익권 이전된 게 아닙니다. 자, 이전은 다음날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식이 이전된다. 그러면 종전토지는 사용식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용식 하지 말아라. 그 다음 2번. 방금 전에 환지 예정지 지정효력 발생일 정해준다고 했죠. 올해 그 질문도 시험에 나왔는데 지정효력 이 12월 15일부터 사용식에도 됩니다라고 효력 발생일 정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사용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용식으로 갔는데요. 갔는데 여기에 막 울타리가 쳐져 있고 사용식이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때는 사용식 개시를 따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2번이 사용식 개시를 따로 정할 수도 있더라. 그럼 따로 정한 경우는 그 따로 정한 날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 하고 또 밑에 4번을 보세요. 4번 이거 비교할 때요. 자, 요거 하나 받고 4번에 채비지가 나오죠. 자, 이건 위에 있는 1번하고 비교를 한번 해 놓으세요. 채비지. 아까 공사비용을 충당해서 시행자 갖는 땅이 뭐라고 했어요? 채비지. 채비지도 언제 시행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냐면 자기가 환지처분 공고하고 다음날 취득을 해요. 그런데 이 채비지는 예정지를 지정하면요. 사용식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채비지는 예정지를 지정하면 사용식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 우리는 예정지가 지정돼도 수익권이 옮겨진 게 아니니까 예정지를 처분할 수는 없는데 채비지는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채비지 팔아먹으려고 지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채비지는 사용식뿐만 아니라 뭣도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하고 거기 4번을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어떤 문장이 나오든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환지 예정지는 정리가 됩니다. 자, 환지 예정지는 환지 받을 땅 미리가 사용식해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 309페이지 이제 환지 처분.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만 잘 보면. 근데 환지 처분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 환지 계획만 이해하고 있으면,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환지 처분 다 끝납니다. 자, 환지 처분이 뭐라고 있어요? 환지 처분은 아까 교환하는 거라고 그랬죠? 정전 토지 끝나면 이거 교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로 교환하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근데 교환하면서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나요? 그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청산. 그래서 교환하고 청산하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309페이지 맨 밑에 환지 처분의 의의가 나옵니까?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 가늠하여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의 권리를 교부하고, 그렇죠? 교환한다는 얘기, 교환한다는 말은 권리가 옮겨진단 말이잖아요. 교부하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다. 교환하고 청산한 처분을 환지 처분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뒤로 넘겨볼까요? 환지 처분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환지 처분. 아까 환지계획 작성하고 환지 인가 받아서 이제 사업했어요. 자, 사업에서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어땠을까요?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자기 땅이니까 택지 개발하게 되면 자기 땅이니까 그냥 끝났으면 바로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데 환지 방식은요. 시행자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공사를 다 끝냈으면요. 시행자가 공사 완료 공고 공람을 해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사 끝났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 땅 의견 이 공사 완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시행자가 공사 완료 공고 공람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람했단 말은 의견 제출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사 완료에 대해서 의견을 시행자에게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행자는 이 LH는 공사 완료 공고 공람에서 의견 받고 제출 의견을 반영했다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다음에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자기 땅이니까 바로 그냥 준공검사 신청하는데 환지 방식은 요 절차가 하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준검사 신청 전에.
공사하려고 공고 공람하고 의견 제출받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죠? 누구한테 준공검사 신청해요? 준공검사 누구한테 받을까? 다 수용방식이든 환지방식이든 다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지정권자가 실식이 인가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환지기 인가권자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환지기 인가는 시정군수구청장이 인가권자였죠? 근데 이 준공검사라든지 뭐 이런 실식이 인가권자든 조합설 인가 다 지정권자. 개발법은 모르면 다 지정권자인데 환지기 인가만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이 지정권자에게 준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LH는 이 지정권자한테 준검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준검사 택지개발에서 준검사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환지계획에서 이제 어떻게 주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환지계획대로 정해진 대로 처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검사가 있으면 몇 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냐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해야 돼요.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환지 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공검사가 있으면 몇 일 내에 환지 처분 안 하고요? 60일이에요. 근데 환지 처분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통지해야겠죠? 통지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이 환지 처분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이 처분 공고가 있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했으면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 언제 환지 받을 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냐면 이 공고 다음날 취득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서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시행자 환지 처분 공고하면 다음날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 시행자가 준공검사 받고 환지 처분을 공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고하면 여러분 다음날 취득하지만 시행권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뭘 해야 되냐면 영이 엄마고 순이 엄마고 또리 엄마고 병식이 엄마고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자기가 처분 공고했으면 자기는 몇 일에 등기를 하냐면 14일 이내 사후조치에서 등기를 해야 돼. 환청 공고가 있으면 몇 일이네요? 14일. 뒤에서 나올 거니까 미리 절차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래서 처분 공고하고 14일에 환지 등기를 해요.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이 신청해서 등기를 하더라. 이게 환지 처분의 절차다.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내용이 지금 교과서 310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환지 처분의 효과만 볼까요? 자, 환지 처분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환지 처분이 뭐라고 했어요? 교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환해 주는 거. 그죠? 교환하고 청산하는 거라고 했죠? 교환하는 거죠. 교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리가 옮겨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환지 계획자가 이런 권리 취득은 언제 된다? 무조건 시행자가 처분을 공고하면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 취득 나오면 무조건 다음날이야. 평면 한지든 입체 한지든 지금 평면 한지, 입체 한지, 채비지, 보류지 다 있잖아요. 무조건 다음날이에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환지 처분 효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원칙은 평면 한지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자, ABC 봅니다.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준공사업가가 환지처분 공고한다고 했죠? 그 공고 다음 날부터 이 새로운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있죠. 다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도 언제 되고 환청 공고 다음날 취득하고 그 종전 토지 있던 용익 담보 물권의 권리, 이 제한 물권의 권리도 이쪽으로 다 옮겨진다는 얘기죠. 다만 나중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지역권만큼은 옮길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권은 제외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남는다 이제 예외적인 규정을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음날 무조건 환지계 권리 취득은 다음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날.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A, B, C를 해결했네. 그럼 A, B, C는 환청 공고 다음날 수익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D, F 환지 정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 소멸은 언제 될까요? 권리 소멸은 시행자가 아까 환지 처분을 공고했죠. 자, 여기서 이제 공고하면 권리 취득은 다음날 권리 취득된다고 그랬죠? 자, 환지 부정한 토지.
이건 권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부정한 권리 소멸은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는 이야기야. 공고한 날 때. 아침에 9시에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공고 끝나면 24시면 끝나잖아요. 그 끝날 때 소멸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를 소멸은 공고가 있는 다음날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은 다음날이고 소멸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다음날 그러면 안 돼요. 공고한 날이 끝날 때와 다음날은 차이가 무슨 말인지 민법에서 종기시기 하는 그 차이죠. 깻잎 한 장 차이지만 33회와 34회를 오고 갈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날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날 그러면 안 돼요. 소멸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취득은 다음날. 이렇게 맨 위에 거기에 있는 1번의 환지의 효력권에서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 공고된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를 본단 말 이해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단 말 나오죠? 이게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환지계획에 지금 A, B, C, D, F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취득과 소멸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밑에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이건 나중에 이제 민법 좀 배우시고 여러분이 1월 달에 설명하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3번에. 자, 우리 환지계획에서 아까 평면환지도 있었지만 입주환지 있었죠? 입주환지가 뭐였어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주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체환지를 신청한 종전토지 건축 소유자는 언제 이 입체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주민 취득. 다음날입니다. 그날이 아니고 평면환지든 입체환지든 권리취득은 무조건 다음날이다. 환청 공고 다음날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주민. 여기는 2원, 2, 2, 3는 환청 공고 다음날 이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주민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E2는요. E2는 종전 토지에. 자, E2가 이거 받아갈 땅이 건물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300으로 받아갈 거거든요. 근데 E2는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대. 그럼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아니면 옮겨질까요? E2 종전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대요. 저당권은 소멸해요? 아니면 옮겨져요? 그죠? 저당권이 소멸되면 얼마나 좋게. 자,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건축물의 일과 그 토지 공유지분에 설정된 걸로 본다. 권리가 이전 확정, 그죠? 그래서 거기는 입체환지에 관련된 상. 3번 오른쪽 위에 입체환지 그 말 나오죠? 다음날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환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과 건축물의 토지 공유지분에 존재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또 채비지, 보류지 보세요. 아까 우리 환지계획에서 이게 정했잖아요. 요거 보류지, 요거 채비지 정했죠. 그러면 이 채비지, 보류지의 소유권 취득도 언제 된다고요? 언제 된다고요? 예,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그러니까 환지계획에 정한 권리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평면 환지든 입체 환지든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 채비지든 보류지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틀리는 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O 아니에요? O예요? 왜 왔다 갔다 하죠? 네, X입니다. 자, 채비지만 시행자 가져가는 거예요. 공사비용 충당해서 보유 중 채비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사에 대체하는 토지가 채비지라고 그랬잖아요. 채비지만 시행자 가져가고 채비지에 제한 나머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공공시설 용지로 빠지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학교 부지로 빠지고 도로 부지로 빠지고 청사 부지로 빠지고 막 이럴 텐데 그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채비지, 보류지를 다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각각 당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말장난 잘 치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 부분은 채비지, 보리지, 소유권 취득.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채비제는 언제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처분 공고하면 법률에 기해서 다음날 채비제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다음날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채비지 같은 경우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미리 처분할 수 있었죠? 예정 지정하면 채비지 처분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경우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어 처분돼 버렸대. 원래 가지고 있으면 시행자가 다음날 취득을 하는데 그 전에 예정지를 지정해서 처분을 해버렸대. 그러면 이 처분돼서 정시가 채비지를 매입했어요.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 정시기는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 이때는 다음날 그러면 안 돼요. 다음날은 원래 시행자가 취득을 하는데 예정지가 지정돼서 미리 처분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정시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채비제는 시행자가 환청 다음날 취득을 하잖아요. 근데 예정지를 지정해서 미리 처분해 버렸으면 그 채비제를 매입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입한 자가 정식입니다. 이 정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 밑에 나와 있습니까? 1번에 소유권 취득 시점 나왔죠? 네, 그런 부분들 딱 체크하세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요거 우리 환지 계획 권리 취득하고 설명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환지 계획만 이 그림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도 환지 처분도 환지 예정지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313페이지. 이제 아까 여러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아까 환청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고 그랬죠? 취득했지만 시행자는 소유권 취득과 상관없이 사후조치로서 뭘 해야 돼요? 영희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또리 엄마 거, 병식이 엄마 거 등기해줘야 되죠? 아까 매드린 하라고 했어요. 14일. 그래서 거기 오른쪽 환지 등기가 나오죠. 환청 공고했으면 14일 이내 시행자는 등기를 해야 된다.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 신청. 촉탁 또는 신청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14일 이내 등기한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등기는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요? 이전 등기일까요? 요 등기 여기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또리 엄마 거 이게 등기해 주는데 보존 등기일까? 이전 등기일까? 이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새로운 땅이 만들어서 나는 첫 번째 등기, 지적 공부에서.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까지는 타 등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밑에 타 등기 제한이 있어요.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이미 너희들 소유권이 있지만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타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타 등기 제한 나와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또 민법 좀 공부를 해야 이 부분은 약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청산입니다. 청산은 아까 수용 방식에서는 청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용 방식은 청산 안 나온다고 그랬죠? 수용 방식은 보상금 지급하니까 청산이 안 나오고 어디에서만 청산이 나와요? 환지 방식에서는 나오잖아요. 교환할 때만. 교환할 때 그죠? 청산이 나온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 청산 제도가 나오지 수용 방식에서는 청산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청산이란 건 뭐였어요? 내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과하 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한 걸 청산이라고 그랬죠? 청산. 자, 그러면 아까 청산금 징수. 원래 비가 아까 비가 300이었는데 간보일 때도 150 받아야 되는데 250 더 줬잖아요. 그럼 청산금 땅을 준 만큼 청산금 징수하죠? 징수의 성격은 무슨 성격이에요?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으니까 시행자는 부당한 이득금을 반환하는 성격이고, 자, 가만지 같은 경우는 원래 아까 여기 250 줘야 되는데 200만 줬으니까 마이너스 50 줬죠? 그러면 시행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요만큼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을 교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산금 교부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맨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의 성격이다. 그리고 뒤에 청산금 교부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이다. 이런 말 나오나요? 자, 그리고 또 아까 그 청산금 결정. 아까 청산금은 환지 계획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환지 계획에서 청산금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청산할 대상 토지를 명시한다고 그랬지 환지 계획에서 청산금 결정하지 않죠? 청산금은 언제 결정한다고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일단 그거 하나만 줄만 쳐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청산금 확정입니다. 금이 확정이 돼야 청산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 확정도 언제 돼?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요. 환지 계기한 권리 취득과 그리고 청산금 확정은 무조건 언제? 다음날. 아까 권리 취득 다음날이었잖아요. 그리고 청산금 확정도 언제?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자, 청산금은 아까 사전 청산이라고 했어요. 사후 청산이었어요. 사후. 그래서 환지 처분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지급한다. 사후 청산이에요. 그런데 요거 환지 부정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 있나요? 사전 청산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7번. 청산금은 한 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자를 붙여서 뭐 할 수 있어요?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도 있나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교부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청산금 징수하려고 그래. 여기 보세요. 아까 지금 시행자가 LH가 B한테 땅을 더 준 거잖아요.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고 버티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제징수, LH는 강제징수를 할 수 없으니까 공권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강제징수 위탁하고 행정처는 직접 강제징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강제징수나 강제징수를 위탁합니다. 위탁하면 수수료 몇 퍼센트 수수료 지불해야 돼? 4%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 C는 청산금을 지금 땅 덜 줬으니까 시행자가 청산금을 주려고 그래. 근데 청산금 교부를 하려고 했는데 수령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탁. 법원에다가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청산금은 여러분 청산금 받을 돈이 있어. 그런데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이건 소멸시효가 생기겠죠. 몇 년간 행사하지만 소멸해요. 청산금은 공법상 채권, 공법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하더라. 몇 년간요? 5년간. 그래서 청둥 오리. 청산금은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하더라.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청, 환지방식 이 정도만 잘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심화적인 부분들은 나중 과정에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개발법 이렇게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정비법 들어가겠습니다.